보십시오. 약을 저렇게 먹고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쿠이타핀 100ml만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디스펜 2ml. 그래도 이건 조금 낫네요. 작은 500ml 먹고는 아무도 못해요. 클로자핀 650ml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 아빌파이 45, 쿠이타핀 200. 크로프는 이건 무슨 4가지나 줍니다. 뭐 무슨 전방 차려놓은 거야. 약이란 약은 다, 약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약이란 약은 다 갖다 줍니다. 여기도 약이 3가지입니다. 디스페리돈이 보통 여자들은 1ml, 남자들은 보통 2ml면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약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저걸로 꼭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 네. 약 먹는 표시가 나는데 이 소리를 안 듣게 됩니다. 리펜이 약을 더 강공하게 많은 사람한테 드시지. 예. 저 자이프렉사는 잠이 많이 오고 살이 잘 찌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이 자라서 저는 아예 안 씁니다. 살이 많이 예, 저거 쓰고 오는 사람은 제가 약 다 바꿔버려요.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판매고가 제일 높은 게 저 자이프렉사고요. 예. 자이프렉사 무지하게 비쌉니다. 비싼 약. 그리고 저 쿠에타핀이라는 그 세로케르라는 이 약이 매출액 1등, 2등입니다. 미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개발돼가 진짜 비싸기만 하고 사람 잠만 많이 자고요. 보통 이 약은 먹었다 하면 보통 9시간 넘게 잡니다. 9시간, 10시간, 심지어 12시간 자고도 맨날 졸고 다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뚱뚱해져요. 남자는 보통 90kg, 100kg까지도 잘 가고요. 100kg 넘게 가고요. 이게 살이 좀 씁니다. 근데 대치가면 처방 같이 받을까요? 자면 이게 아무도 불안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네. 처방 같이 받으면 되지. 네. 좀 같이 받아놨다가 잠 안 오면은 대체품은 옵니다. 바날 먹던가 하고 조금만 자꾸 먹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대체품은 5mm 받을까요? 10mm 받을까요? 10ml짜리 받아놓으면 잠이 많이 오면 반 자르면 되잖아요. 아, 예. 네. 약이 왜 저렇게 세지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선생님 어떻게 되시죠? 예? 소속이 어떻게? 수술 그다음 예 일반인인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조옥형 원장님이 한번 공부하고 와보라 하셔. 아니, 본인 신분 인상 심리사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교사입니다. 상담 심리 공부하고 상담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계시고요. 또 저쪽 편 오신 분이 저는 권호인이 엄마입니다. 그건 오인? 네. 그건 제가 오인? 죄송해서 사과드리고 얼굴도 안 빼려고 엿새 나네. 누군가 했네. 넌 또 어떻게 되시죠? 저는 꿈이라고 조옥형 원장님. 지금 조원정 어디 갔어? 오늘 할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조원정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찾아오세요. 연락드릴까요? 그래. 아까 보고 계셨는데. 조원정하고 백엽수가 사실 저기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저 책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책이 정신분열병이 된 사람들이란 책을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하지를 못하잖아요. 약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저 사도행정 9번 같은 경우도요. 부산대학병원에서 정기치료 해야 된다는 환자를 뭐 약을 이렇게 떡으로 줘도 안 되고 클로자핀 줘도 안 되고 클로자핀 나오면 600까지 갔을 겁니다. 600까지 갔다 200으로 600까지 갔다가 장폐색인가 와가지고 200까지 갔다가 클로자핀도 안 되니까 전기치료 하자고 그랬던 게 사례연구 9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자가 계속 망상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모든 약이 안 듣고 클로자핀도 뭐 500 이상도 썼는데 안 들리니까 전기치료 하자고 그랬던 환자가 제가 당직 서는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왔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앉아서 병 다 났다고 그럽니다. 몇 마디 주고받고 얘기했다. 병 다 났습니다. 병 없습니다. 이거는 본 시각이 얼마나 다르면 같은 전문의들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각을 우리 재활치료 하시는 선생님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이게 왜 이게 가능해졌는가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여기 오고 뭐 합니까? 저렇게 삐리삐리 해가지고 다 딴 가니까 별로 안 오고 싶은 게 사실 분위기 이렇게 만드니까 제가 사실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 카페를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약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아유 엄마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고 싶겠어요. 소송 선생님 저희 이야기 좀 해요. 그 선생님 전에 요거 뭐 약 먹으라 했잖아, 그지? 뭐 먹으라 했습니까? 요거는 먹으라 했는데 네, 세로케르 400도 많아요. 세로케르 400하고 지금 뭐 먹어요? 요거하고 브로라본하고, 선생님. 예.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약 하나도 안 먹고 한 지금 13봉지쯤 남아 있고 네. 밖에 나갈 때 또 사람 많이 있는데 갈 때는 선생님 노력하는 거 요거 2개 먹고 나간다고.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약을 끊으면 제 말이 와요. 차라리 200을 먹더라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근데 200짜리 요거 하나만 먹어도 되고 400짜리 반 잘라도 되고. 그래도 예방이 잘 돼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언제까지 괜찮아요. 지금 내일 월요일 날 병원 갈라 하는데 괜찮으면 200짜리 하나만, 그러니까 약도 안 먹는데 가면 뭐합니까? 어머님이 가서 대신 받아오더라도 요 200 하나만 먹이세요. 그거 말이야. 예,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차라리 200짜리 하나만 먹이고 400도 반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 받아오면 요거 2개만 쓸 약이다 하고 한 달 받아오면 석 달 먹여요. 근데 야가 그래. 리드펜이 좀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어머니 보세요. 지금처럼 하면 틀림없이 제발이 와서 똑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그 입원을 안 하게 하려면 요 200짜리를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받아오면 석 달 먹인다니까요. 200, 400짜리는 반 자르고 지금 어디 가셨대요?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밖에서. 예, 앞으로 100짜리 요거만 한번 먹여볼까, 얘? 그렇지는 예. 하나도 안 먹고. 김 소장님 여러 정신보건 상담원이나 임상심리 선생님들이 여기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려면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바깥으로 돌고 전 사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정신분열병 이겨낸 사람들 책이 왜 가능했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자리예요. 민상심리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니까 약이 내려갈 수 있다. 내가 환자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니까 약이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저렇게 약을 떠오르주고 약을 까지 썼으면 틀림없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전기치료 옛날에는 그냥 마취 안 하고 인위적으로 전기자극을 갖다 대면 간질 발작을 해요. 우리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먹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간질 발작을 유도시키는 게 전기치료입니다. 전기치료를 하면 좋아져요. 이 전기치료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항정식병 약물이 개발된 것도 이 전기치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좋아질 길이 없는데 간질이 조현병하고 같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간질을 자꾸 하고 나면 헛소리 하던 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전기치료를 시행을 하니까 저절로 좋아집니다. 전기치료가 그 당시에 전기치료 하기 전에 또 인슐린 쇼크 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을 줘가지고 갑자기 저혈당을 만들라고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거 몇 번 반복했더니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게 제가 학생 때도 1971년 7일 학번인데 73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970년까지만 해도 인슐린 쇼크 세라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치료와 같이. 그래서 이 정신을 잃게 하는 이 전기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진다는 걸 갖다가 발견하게 돼서 전기치료 방법을 실제로 클로자핀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기치료도 굉장히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정신병원에 클로자핀 나오기 전에는 한 2,000명이 있으면 200명이 계속 소설을 해대보세요. 그러면 병원이 정신이 없어요. 아니, 막 복도 같은 데도 갖다 묶어놓고 그냥 환자들, 좋아진 환자들이 지나가면서 군밤 한 대 다 먹인 거예요. 아줌마 시끄러워. 그래서 계속 떠들어요. 뭐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대형 정신병원에 가면은 레전드 시절에 용정신병원에 판매하려고 하면은 아침에 일주일에 그 3번 합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굶기고 간질 발작을 할 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 폐염이 오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아침에 전기치료하고 나서 뭐 금방 툭툭 털고 뭐 5분도 안 돼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30분씩 잠자고 나면 일상으로 다 돌아와요. 그럼 그때 밥을 먹여요. 그럼 일주일에 3번씩 전기치료를 하고 그 옛날에는 마취도 안 하고 하던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 인체의 하자드가 덜합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이제 의사들이 너무 정기치료를 남발한다든가 비인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고 이러면서 정기치료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처음 입원실을 개업해가지고 입원실을 만들 때 전기치료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치료를 안 하면은 1차 약에 클로자핀이 나오기 전이니까 1차 약에 반응을 안 하면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전기치료하면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전기치료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이 클로자핀이 나온다면 전기치료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거의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클로자핀이 전기치료보다 효과가 더 있습니다. 전기치료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한 2주는 해야 그래도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일주일은 넘어가야 호전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클로자핀은 하루 이틀 만에 약 용량만 맞으면 그냥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정 구방 같은 경우 보면은 부산대병원에서 클로자핀 600을 주다가 장폐색이 와가지고 200까지 내려놓고는 계속해서 환자가 헛소리하고 망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정기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 상담에 글 올라왔길래 이제 글 올라온 곡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제일 첫 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환자가 불안해하면서 폭발할 것 같다. 누군가를 해칠 것 같다. 나를 죽일 것 같다. 심장을 막 쪼은다 그러면서 막 불안하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리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제가 당직 쓰는 병원에 와가지고도 생쇼를 했습니다. 뇌에서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오는 환자들이 이 사이코틱한 상태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면은 제가 잘 따라 하라고 그러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병이 다 났다를 따라 하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뒤에 앉아 있다 이제 도대체 저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싶죠. 부산대병원은 계속해서 지금 망상이 지속돼가지고 정기치료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들이랑 시큰 얘기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아드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걸 시킬 때는 이런 대답 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 이거. 그건 맞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폭발할 것 같다, 누가 나 해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아니, 지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지가 폭발할 것 같다는데 누가 봐도 그건 정신병적인 증세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이 더 필요하거나 전기치료가 필요하다면 나랑 이런 대답을 주고받지를 못합니다. 뭐 형이 있고 몇 살이고 자기가 몇 살이고 뭐 일상적인 대화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 병원에 데려갈 때 이런 대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나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입원시켜놓고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입원시켜놓고 어머니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 환자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 군대에서 발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1년을 잘 다녔어요. 직장을. 그러니까 클로자핀 먹기 전에 이미 좋아져 있었던 분이에요. 군대에서 발병해서 좋아져서 의과사 제대하고. 근데 서울 와가지고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약 안 먹어도 될 거다 이러고 이제 교회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재발이 온 거예요. 재발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입원을 했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상태 안 좋을 때 하는 짓은 뭐 영 형편없고요. 뭐 남의 차도 부수고 돌 던지고 뭐 차 부셔놓고는 파출소 가가지고 스스로 또 신고하고 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뭐 오락가락 하는 행동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금 약을 저렇게 지금 클로자핀 먹으면 다 좋아진다는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따라하라 했고 나는 병이 다 났다고 웃으면서 따라해요. 야, 병 다 나는데 자꾸 지나간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정치료까지 받을 거냐. 이 클로자핀을 안 먹어도 괜찮을 때가 있었으니까 클로자핀 마저 다 끊자. 그렇고 이제 클로자핀 끊고 하면 로나스인가 솔리안 줬네요. 어차피 세데이션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잠량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솔리안을 줘가지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부터 이제 또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죽으라고 한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나 죽으려고 혀를 깨물었다. 실제로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를 좀 흘려요. 이제 또 근무자들이 보긴 난리 났죠. 이제 입에다가 격리실에다 갖다 결박하면서 목 들여다보는 그 서랍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붕대처럼 감아가지고 입에다 갖다 이렇게 딱 갖다 물리고 와 갖다 웃고 집도 자기도 괴롭죠.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또 풀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밥 먹을 때 또 풀러놓으면 이제는 향 깨문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독방에서 있으면서 벽면 이 모서리에다 졸은 모서리에 갖다 이제 이마를 탁 치기 시작해요. 아예 세게 팍 쳐버리면 북 찢어져가지고 병원 가지고 꺼먹고 오기라도 할 텐데 계속 봐가지고 비워주고 그러려요. 꼬맬 만한 상처는 또 없어요. 이 난리법 같은 걸 치니까 잠이라도 푹 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클로자핀으로 다시 갔었어요. 그때 좀 더 자신이 있었으면 클로자핀을 안 갔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클로자핀을 250을 다시 줬다가 200으로 감량하고 150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오게 해가지고 이제 면회하게 하고 뭐 본인한테도 자 너 입으로 나오는 거 말만 안 하면은 정기치료 안 해도 되는데 병 다 났는데 또 여기서 포기해가지고 너 다시 대학병원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정기치료까지 받을래?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있죠. 집에 안 가고 싶나? 집에 가고 싶대. 어떻게 하면 집에 가냐? 입 좀 다물어라. 야 이놈아. 입만 다물고 너 몸에 상처만 안 내면 집에 가지. 뭐 여기서 뭐 할래? 신랑 일을 하다가 6일 만에 아버지가 아마 면회 왔을 겁니다. 12월 25일 날. 12월 11일 날. 10월 11일 날 입원했고 11일 날 입원해서 25일이면 한 14일 흘렀네요. 했는데 이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격리실에 있기는 해도 서서히 그 강도가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개그도 물리고 맨날 결박당하고 이러니까 혀 깨무는 것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하고 또 이마도 박치기 하던 것도 이제 훨씬 덜해지고 야 너 박치기만 안 하면 이 격리실에서 나갈 수 있어. 나가서 텔레비전 보고 그래. 또 밥 먹는다고 풀러주면 나가지고 또 풀르고 가만히 있기도 하다가 간호사나 의사가 나타나면 누가 또 나 해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자해하라고 내 속에서 날 시켜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묶어주세요. 손만 묶어주세요. 발만 묶어주세요. 섹슈얼을 다 해요. 일반 병실로 나와서도 툭 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묶어달라고. 그래서 12월 25일 날 부모님 면회 오고 또 앉아서 또 똑같은 설명을 한 번 더 했고요. 이제 솔리안으로 바꿔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할 수 없어 클로자핀으로 갔었다. 뭐 이런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고 28일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형님도 부산 살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오게 해가지고 내를 데리고 서울 시내를 하루 종일 좀 돌아다녀 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감당이 안 되면 데리고 들어오고 야 너 쓸데없는 말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좀 달래도 보고 좀 야단도 쳐보고 뭐라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 형님이 오신다더니 못 오시고 부모님이 또 오셨는데 3일 만에 또 오신 거예요. 4일 만에 또 오셨는데 또 상황은 똑같아요. 이제 많이 강도만 많이 덜해졌죠. 이마에 박치기는 훨씬 덜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왔을 때 크리스마스 올 때쯤 해가지고 상처는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피 흘리던 것들은 이제 딱지가 다 앉았고 더 이상 그 같은 자리에 더 박치기는 이제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또 당직을 12월 말로 그 병원 끝낼까 싶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잘못하면 부산대학병원 보내가지고 또 정기치료를 갖다 받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본인한테 그랬어요. 야, 너 오늘 아버지 따라 나가가지고 온천장을 가도 좋고 어디 가도 좋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입 좀 다물고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할 때 먹는 약 줄 테니까 그거 한 3알쯤 줄 테니까 불안할 때마다 한 개씩 먹어.
나가지고 너 입도 안 물고 잘 자고 들어오면 내일 어머니 아버지 같이 태워서 부산 내려가자. 너 집에 오고 싶어 했잖아. 예. 그럼 너 누가 나 해칠 것 같다든가 폭발할 것 같다든가 누가 나보고 가가지고 저놈들 좀 패라고 한다든가 이런 소리 무시할 수 있으면 너 집에 갈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외박을 보냈어요. 외박 보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룻밤 잘 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잘 자고 들어오면 내일 얘 데리고 퇴원시켜서 부산 내려가십시오. 그러고 저는 출근했고요. 그래가지고 18일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퇴원을 해가지고 이 글을 쓸 때 서울서 이제 약물 교육할 때 일주일 전에 퇴원한 지 이제 이틀 됐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운동하러 다니고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마침 형이 어제 그저께 14일날 형이 그 남태욱 씨라고 이제 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운동하러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뭐 좀 긴장을 잘하고 뭐 좀 입 다물고 다니고 좀 낙담을 잘하고 뭐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제가 이 클로자필을 안 먹어도 좋아진 상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병원에서 제대 후에 1년간 한정신적 약물을 복용할 때는 재발이 없었으니 아마도 클로자핀을 안 먹어도 이제 호전된 상태가 유지될 환자예요. 이대로 일상을 잘 해낸다면은 클로자핀은 지금 현재 100ml까지 내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잠도 많이 자고 뭐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본인이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스스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지면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환자의 경우에 솔리안 200이나 리스페리돈 2ml를 바꾸면은 훨씬 낫습니다. 깔아지는 건 훨씬 덜 할 거고 그런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클로자핀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금 벌써 아마 지금 100ml 먹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 형이 글 올린 게 집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14일날 올린 거 보니 남태욱 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대전제를 의사들이 먼저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데 환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 해칠 것 같아. 누가 나 죽일 것 같아. 내가 폭발할 것 같아. 병원 가가지고 자기는 과거의 기억을 꺼집어내서 그 소리를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심리적인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약 먹고 정신병이 다 났다고 그러지만 다 낫기는 그냥 약 먹어도 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 나 정신병 아니야. 니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실제로 이 정신분열병이 아니라는 소리를 누구보다도 듣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병이 나이 60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에 와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약을 안 먹어볼 때는 대부분 나는 그래도 정신병 아닐 거야. 이제 그럼 내가 엉뚱한 소리 안 하면 되잖아. 앞으로 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아니다는 그 소리 듣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바로잡는 길은 환자가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할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번 박무순 지난번에 내가 대구 있을 때 여기 파란마음 심리센터 왔던 여자아이인데 생각나세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박영영으로 해놨는데 이응인데 박은영인가? 박은영. 그 아버지가 그래서 데리고 여행도 가고 제가 서울 갔을 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서울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고 이제 굉장히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아우팅을 해야 될 케이스들이에요.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꼭 동물 같던 애요. 약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동부허병으로 입원하기 전에 뭐 클로자핀 650, 아이파이 45 이게 뭐예요? 애 완전히 그만 뭉하네 해가지고 사람 꼭 바보 같아요. 근데 그때 동부허병원에서 클로자핀 200까지 내리니까 딴 거 다 끊고요. 클로자핀 200까지 내리니까 뭔가 조금 안 좋다 그래가지고 250 먹고 퇴원해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요. 그러면서 재활치료 필요하다 그래요. 내가 일로 보냈었는데
동부화병원 와가지고도 만나셨어요. 그 특실에 제일 끝방 생각 안 나세요? 아마 가보셨을 텐데. 아,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었었는데, 아마 서울 가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겠죠. 아무튼, 클로자핀 250 먹으면 제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약을 이렇게 줘놓으면 재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약에 취해 있는 동물 같아요. 그 모습이. 하는 행동이나 원행까지. 그래서 이게 약을 감량할 수 있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 저런 소리 할 수 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약은 내려볼 수 있어. 그리고 약을 이렇게 떡으로 쓸 바에 약을 내리면 여러 컨디션이나 대화하는 게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모습도 훨씬 낫습니다. 지금 사도행중 9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약을 절대로 낮출 수도 없고 퇴원시킬 수도 없고 정기치료 하지 않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얘 사이코틱한 거 아니에요. 다 좋아진 게 많고 클로자핀 100에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모르긴 해도 이제 다음번에 오면 약 바꾸자 그래가지고 솔리안 한 200 정도를 바꿔도 똑같을 거예요. 자기 할 걸 하고 다니고 하루 종일 운동하러 다니고 바깥으로 쏘다니고. 자, 정신병에서도 이제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장가도 하고 남들 할 걸 다 해야. 일하자. 일하자는 소리 나올까봐 지금 또 고소할지도 몰라. 그런 건 여러 가지 팩터가 있죠.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병에다 갖다 또 머리 한번 깨워주면 됩니다. 피만 조금 보여주면 어머니 아버지 놀래나 나쁘져가지고 또 병원 데려가지고 입원시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환자들이 정신병, 조현병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기도 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상태로 약 많이 먹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이제 자신이 없어. 어디 가서 끼어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해야 돼. 그래서 여기 5번 여기도 보면, 대구의 봄동화병원에만 14년 다닌 33살이니까 고3 때부터 그 병원을 14년을 다녔는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거의 10년 넘게 꾸준히 치료해가지고 아주 날씬하고 이쁜 여고생을 80kg가 넘는 거구의 아줌마를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난 정신과에서 재미없어서 못 할 것 같아. 그런 병이 아니다. 리스펜 9mm 먹으면 사람 정신없어요. 거기다 또 아빌파이 30ml 그게 다 정신병 약이 3가지네. 그것뿐만 여기 또 있네. 4가지네. 이게 이미 인베가 썼을 이것만 4주마다 맞아도 약 다 안 먹어도 돼요. 왜 저렇게 약을 주느냐. 차트를 보면요. 차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제가 그 글 쓰는 데다 써놨는데 맨날 차트에 망상이 아직도 있다. 아니, 한청이 아직도 있다. 끊임없이 한청이 지속된다. 10년 넘는 차트가 거의 일정해요. 한청이 아직도 있다. 한청이 아직도 있다. 한청이 아직도 있다. 약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거예요. 진짜 저 이런 처방 이거 여기까지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약을 왜 이렇게 올렸을까 싶어서 보면요. 그 차트에 항상 내가 차트에 있는 거 내가 여기 그대로 적어놨는데 아까 읽었는데 안 보이네. 항상 보면은 한청이 지속되고 있다. 딱 한 줄이에요. 한청이 지속되고 있다. 한청이 지속되고 있다. 쌤 어디 갔다 오래? 네? 한청이 지속되고 있다. 한청이 지속되니까 2mm, 3mm, 4mm, 5mm, 7mm, 8mm, 9mm. 아, 이거 안 되겠네. 아빌파이 10mm, 15mm, 30mm. 쿠이타핀 100mm. 이렇게 줘도 안 되네. 아니, 이제 또 좋다면 또 주사 줘보자. 약을 이렇게 먹으면 책 한 권을 못 읽어요. 이해가 안 돼요. 책 봐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이 많이 쪄서 나중에 제가 리스펜 처음에 조금 쓰다가 아마 로나센으로 쓰고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병난 지 14년에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 아가씨가 집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얌전히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번 난리 뻗거통을 치면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과음 지르고 난리가 나. 그러고 병원에 또 떡 붙잡혀가지고 몸 멀쩡해. 어떻게? 다 재활치료 대상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본동화병원 마지막 떠날 때 입원해 있었어요. 달래도 보고 나물래도 보고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은 약 다 줄여놓으면 뭐하냐. 근데 이거는 10년 넘는 세월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만 벌어지고 하니까 별거 아닌 거에 그렇게 흥분하고 집에서 큰 소리 내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게 몸에 이제 배인 거예요. 그래도 참 성격도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아주 얌전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9번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성경 문구 인용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제가 환자들한테 지나간 거 가성망상이나 가성환각을 얘기하려면 입 다물어. 야, 입 다물어. 너 입으로 나오는 거 다 더러운 거라서. 입 다물어. 너 입 다물면 약 더, 너 환청이나 망상을 얘기하면 약 하나 더 달라는 거야. 계속 약 하나씩 더 줄까? 그거 싫으면 입 다물어. 이 말하는 걸 자제시키지 못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신병적인 존재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처방이 나오는 게 아직도 한청이 있어요. 차트에 딱 한 줄이에요. 아직도 한청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꼭 환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말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정치판에도 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 보면 그저 입 다물고 지랄만 하면 될 일이라고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뭐 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쳐다보면 이게 뭐 이래야 싶어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많이 억눌려져 있다가 뭐 너도 나도 좀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고 합니다. 이게 꼭 환자 일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걸 덕이 안 되거나 좋지 않으면 말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성격적인 문제가 말을 안 하고는 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도 술 한잔 먹여놓으면 말 안 하고는 되기지 못해요. 별소리 다 떨어서 속이 시원해요. 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그거 같아요. 일단 뭐 가만히 있다가 술 한잔 먹여. 있는 대로 온 동네 돌아가면서 욕 다 해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더러운 거 맞아요. 내 입으로 나오는 거 더러운 거. 차라리 입 다문 게 나아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점은 훨씬 덜 생길 수 있어요. 많이 덜 생겨요. 그 사도행전 9번 이하에도 일체 병 증세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면 들어주지 마라. 비켜라. 자기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다시 대학병원 입원 안 해도 되고 정치치료 안 해도 되고 약떡으로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우리 심리쌤들도 환자들이 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자꾸 생기거나 그러면 아주 좋은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떼놓는데 일단 본문을 떨어져야 돼요. 아무래도 말 덜 하죠. 그 책에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들의 책에 사례가 37번을 보면요.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아들인데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재발한 채로 몇 년을 시간을 보냈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책 보면은 약을 일주일만 먹이면 좋아진다는데 몰래라도 한 먹여볼 테니까 좀 몰래 분량 조금밖에 안 돼요. 다 먹는 국이나 밥이나 일단 타가지고 몰래 주니까 증세가 싹 없어져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또 오니까 2주분 주면서 처음에 피무자들 4mm 주던 거 3mm 주고 나중에는 피무자들 1mm 정도밖에 안 1mm 이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환자는 좋아져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이 아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대로 가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당장 약 안 먹으면 돈 아플 때 그리고 한 2, 3년 세월이 흘렀어요. 실제로 취직해가지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말이 약 먹고 좋아지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취직하기 전에 어떤 소리를 하냐면 연놈들 소리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 글을 37번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분명히 좋아졌는데 잠도 잘 자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밥 먹는 것도 나아요. 연놈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 소리를 계속 한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 소리 꺼내는 또 연놈들 소리가 들려서 그러 야, 니 혼자 해라. 우린 나간다. 어머니 아버지 나가버려라. 그 아들하고 이제 3명이 살았어요. 다른 자식들은 시집장가 다 가고. 나이 거의 한 40, 이게 30대 한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놈들 소리 안 해요. 한청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장가간 남동생이 한 번은 이제 왔다가 형하고 같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가지고 형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 그 형한테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써놨어요. 형, 희야, 그 옛날에 연놈들 싸워서 그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그 소리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뭐 요새 왜 그 말 안 해요? 야 이놈아, 내가 얘기 안 하는 걸 네가 왜 꺼내는데? 상대 안 하면 없어져요. 가성이라는 건 다 없어져요. 가성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분명히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는 숨기도 하고 별 희한한 행동을 다 했더니 내가 경험한 거라고.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뭐 정보부도 있고 누가 나 와가지고 비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나 감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꾸 그 생각하다 보면 불안해요. 좀 불안하고 엄마 나 불안해. 선생님 저 불안해요. 누가 나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약 하나 더 또 덤비고 처방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감을 부럭 질러요. 야, 입 다물어! 시끄러워! 듣기 싫어! 그래서 입 다물 줄 알면 그거 좋아집니다. 제 목소리가 더 커요. 감 부럭 질러버려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희정군 아버님도 계시는데, 그 희정 씨도 그래요. 한 달 넘게 먹고 자고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져 있는데도 저놈이 저러고 있다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개방병원에 놓을 폐쇄병원 갖다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 조물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얘기 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말 안 할 때. 올려놓고는 그 얘기 꺼내기만 하면 더 내려간다. 훨씬 좋아. 지금도 뭐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하기 싫거나 또 뭘 자신이 없거나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증세 얘기 꺼내면 어머니 아버지는 꼼짝도 못해요. 지금도 아마 그 아주 신랑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 밖에 안 나가면 이제 서울 가서 건영탕이라고 또 한 달 살고 와라. 아버님 세게 나가셔야 잡아요. 아버님 그거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너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원래 내려올 때 아버지 일하는데 따라다니고 했지 않느냐. 처음에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예. 그거 너 아버지 따라가면은 내일 서울 올라가라. 네가 너 발로 올라가면은 폐쇄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을게. 보따리 사가지고 올라 보내요. 저번에 그때 그걸 했도 아니고 저 외래로 갔을 때 결국은 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올려 보내셨고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진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고자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고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용안생을 살고 내놨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가 제일 최적의 상태일까 그것만 이제 찾는 거만 남아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런 말 하면서 자기 합리화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너 아버지 따라 월요일부터 다시 안 났으면은 너 건강한테 데려다 놓고 오겠다. 오늘 가서 선언을 하면 돼. 네가 약을 좀 더 먹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어? 네가 한두 알 더 먹는 것까지는 너도 어느 정도 먹으니까 제일 좋더라는 정도까지는 해라. 너 서울서 내려올 정도로 뭐 그대로 먹어도 돼. 지금 그보다 더 먹죠. 예. 그 지금 크로자핀 얼마 먹습니까? 250, 크로자핀 250이 로나센은 얼마 먹습니까? 8, 서울서 내려갈 때는 200도 아니고. 요것만 200 먹었습니까? 네. 요것만 200 먹고 로나센은 안 먹고요. 노란색은 먹었다. 로나센 얼마 먹어요? 내나 8. 8. 예. 디아제팜 10. 예,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 먹으면은 서울서보다 더 좋으면 더 좋아야지. 더 못하다면 약으로 깔아지는 것 때문에 더 못한 거예요. 증세로 더 못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 처음에 와가지고 아버지 일하는데 얼마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한 달? 2주? 한 2주 정도. 예. 너 처음에 2주 따라다니지 않았냐? 그걸 네가 발전시키지 못하면 넌 폐인된다. 그때처럼 네가 마음 먹고 다시 따라다니겠느냐? 아니면 서울 올라가가지고 건강하고 좀 더 살다 와라 그러고 올려보내. 네가 너 발로 안 가면은 내 앰뷸런스 불러서라도 보내겠다. 그럼 돈도 많이 들고 너 앰뷸런스 부르면 폐쇄병동 들어간다. 네 발로 가면 건설 옆에 가서 먹고 자고 차라리 거기서 살아라. 너 아버지하고 일하러 안 다니려면 가서 살아라. 세게 나가세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은 이 아들을 건질지 몰라요. 나머지 모든 거 다 틀렸어요. 이미 지방에서 난 안 나간다. 난 나가면 누가 어떻게 할 것 같다. 안 나간다. 이게 허용되는 한에는 그 아들은 이제 포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포기한 겁니다. 지금 200, 그러자면 200을 먹다가, 원화생을 6월 먹이다가 안 좋아져서 203일째 됐습니다. 250에 하루에 디아제팜 10하고. 이거든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무조건 일하는데 끌고 다니십시오. 너 안 나오면은 서울로 보내겠다 해서 보내십시오.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니까 편해졌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나가면 돼. 꼼짝도 안 하는 거네. 예. 오늘 옥상에 올라갔다 왔거든. 예, 오늘 옥상에도 올라가고 월요일날 데리고 나가죠. 아버님 진짜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200 먹거나 250 먹거나 사실 큰 차이 있을 거 없어요. 그리고 깔아지는 것도 큰 차이 있을 거 없으니까 야 너 200 먹을 때도 아버지 따라서 너 2주일이나 일하러 다녔는데 니 말 맞다나 그거 진짜 증세라고 치자.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된다. 너 아버지 따라다니면 짐이라도 들어라. 전화라도 받아라. 그리고 월요일날 데리고 나가고 있어. 만일에 너 안 따라오면은 서울로 돈을 보낸다 했어. 예. 그러니까 진짜 해서 이거는 져주는 순간에 그걸로 사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로 나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 있어. 아마 이거는 250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250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졌다고 보고 여기서 변경시키지 마세요. 너 200 먹을 때도 나 딱 2일을 따라다니지 않았냐? 무조건 나와라. 얘가 약에 쳐져서 도저히 좀 못 앉아서 일찍 자야 되겠다면 아버지 퇴근하는 것보다 뭐 1시간 일찍 가는 거 좋다, 2시간 일찍 가는 거 좋다, 뭐 이 정도는 양보하시고 무조건 아침 먹고 끌고 나가야 돼. 나가지고 졸려면 커피 한 잔, 두 잔 자꾸 먹이고요. 그러고 20일쯤 전에 뭐 신랑이 머리를 되게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 이래 이야기하는. 자, 보여서 아프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건 전부 다 안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뭐 병원 실려갈 일이 생기지도 않고 병이 나온 것도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식감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3kg 불었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안 좋고 더군다나 뭐 집에만 있으니까요. 입맛은 좋고 집에만 있는데 찌는 게 더 당연하죠. 뭐 나날이 더 찝니다. 지금 몇 킬로예요? 75kg. 네, 조만간 100kg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살리려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한다고. 무조건 끌고 나가서. 네, 못 끌고 나가면 소리를 따놓아서. 네. 제가 또 폐쇄로 또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 4일까지 걸어갔다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네. 어떻게 하든지 지방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 거. 집안에서는 막 지금 운동한다 하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러고
좀 운동을 가격하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살찌니 걱정이 되니까 먹기는 막 먹는데 근데 살 뺀다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막 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자기 뭐 아버님 무조건 데리고 나가이소. 예. 자,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평가가 달라지는 거는 평가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약이 끊임없이 올라간다. 약이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비만 문제는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 평가를 어떻게 하면,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머리 맨날 갔다가 모서리 갔다 오고 이거 피고 줄줄 흐르는 놈인데 그걸 망상 아니라 그러고 버티고 있으려니까 저도 조마조마해요. 저기 진짜 망상일 수도 있는데 싶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거에서는 같이 공간에 시간을 조금만 보내면 한 30분, 하루에 한 3, 40분만 보내도요. 느낌이 와요. 저건 사이코틱한 게 아니다. 정신병적인 모습이 아니다. 뭔가 어떤 2차적인 목적으로 해서 저 아이가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그냥 느낌으로 와요, 같이. 바보가 아니면 다 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쳐다보면, 아, 저게 진짜 증세는 아니네. 맞아. 처음 병원에 갈 때의 증세는 아니네. 그런데, 계속해서 폭발할 것 같다, 뭐 심장이 터지고 누가 해칠 것 같다고 그러고, 면회만 가면 그 소리 계속해요.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망상이 계속돼요. 2차 약까지 별약을 다 썼는데 망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치료를 해야 되겠어. 의사가 평가도 그렇게 하고 보호자가 가서 보기에도 똑같고 그러니까 보호자도 맨날 망상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까꿀로 제가 얘기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진짜 그 병은 아니네. 맞아. 이놈 처음 병원 데려갈 때는 같이 데려가가지고 의사랑 같이 앉아서 얘기도 못했는데 부모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더 필요한 거는 얘기가 안 될 때입니다. 정신병적인 나이 대답하고 뭘 지나간 거 얘기 다 하고 병 다 났다니까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사이코틱한 상태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뭐 얘기하다 말고 아이고 이거 얘기 안 되네 그러고 근무자 불러서 얼른 격리실로 데려가라고. 대부분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은여인가 하는 이름이 박은여인 것 같습니다. 박은여인가 하는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특실에다 입원시켜 놓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얻을 때 동물 같아요. 약을 저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출입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약 다 줄여놓고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덜 괴로우니까 발음하거나 대답하는 것도 오히려 훨씬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는 걸 저절로 느끼고 이렇게 먹을 때보다는 클로자핀 200, 250, 225 먹고 저것도 225가 왜 나왔냐면 200까지 줄여보니까 무언가 더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250 갖다 225 먹고 저렇게 못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보다도 더 편한 상태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의사 선생님까지 깨닫게 할 방법이 정신보건 상담원들한테는 없죠. 사실 의사가 의사한테도 그걸 못하는데 그렇더라도 환자들이 약을 먹고 있으면은 병 증세는 없다 생각하고 접근해주면 다루기가 참 좋아요. 다루기도 좋고 거기에서 무언가 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 증세 얘기 꺼내는 거 선생님 흉내 내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얘기합시다. 앞으로 해야 될 것만 얘기합시다. 증세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정하고 싶으면 병원 가서 하는데 병원 가서도 안 하는 게 좋을걸요. 그 얘기 했다가는 약을 뭐든지 약 하나 더 줄 텐데요. 제가 거제나 대구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오는 환자들이 반 넘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한 달 입원시킨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의료보험 환자들이 입원을 시키면은 한 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오는데 올려보내면서 맨날 교육시키는 게 의사 앞에 가서 한청 물어보면 없다 캐라. 좀 남아있어도 좀 남아있다고 대답하지 마라. 아 요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요새 아주 잘 지내요. 없다 캐라. 그러면 약 더 안 준다. 약 더 주려고 그러면 아유 저 약 더 먹기 싫은데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라. 그거 계속 교육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서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64시요. 자네 34시니까 나보다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죽고 나도 의사 앞에 가서 한청 망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뭐 자꾸 물어보면 없다 캐라. 약 하나 더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그 더 준 거는 약 안 먹었어요. 그 원래대로 주세요. 다음에 갔을 때 그렇게 해라. 원래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을 자꾸 더 안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런 설명을 또 해놨더니,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면, 전남대학인가 교수가, 제가 카페에다 글 올리고 있는 걸, 그런 걸 캡처를 해가지고 들고 가는 모양이에요. 들고 가서 약을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약을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약을 세게 먹어야 내가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판단도 제대로 하고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온다. 야, 약을 한번 놔도요.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전 개념이 잘못됐다. 약 많이 먹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시집가서 태어난 애기가 74명이나 되더라. 전부 다 건강하더라. 약 이렇게 주는 사람은 절대로 시집가면 큰일 난다 그런다. 진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집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누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나. 이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같아도 약 저렇게 주면 아이고 어떻게 임신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평가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이 최소 용량까지 내려볼 수 있고, 평가가 망상이나 정신병적인 증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면 약은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고, 신약 좋다는 약은 있는 대로 다 주고, 그래가지고 젊은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내가 치료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예상되는 게 있다면 1년쯤을 딱 끓였으면 딴 데 좀 보내라. 니가 계속 그 환자 물고서 젊은 아이들 인생 망가지게 하지 마라. 제 카페는 별별 글들이 다 있어요. 환자 말만 듣고 약을 이렇게 주는 의사, 미칠 광인. 아니, 광인을,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가 미칠 광, 미친 의사야. 그럼 일이 될 게 뭐 있어? 실제로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는 그대로 그 말만 믿고 약을 과하게 주는 의사. 그런 의사를 강의라 한다고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으면은 조현병은 아주 잘 낫는 병이다. 거의 뭐 99% 다 커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클로자핀을 써도 안 돼요. 자꾸 웃는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300까지 올렸는데도 안 돼요. 그 지금 그 카페에 지금도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깝깝해하죠. 지금 리스페리돈 5mm까지 같이 줘봤어요. 그 박연중 가는 아이가 리스페리돈 5mm 먹고 같이 먹고 아주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 환자는 제가 약으로 안 된다면, 진짜 약으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클로자펜으로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거의 처음이에요. 그때 대구에서 제가 김용식 교수님께, 저 원사님께, 그분이 클로자핀 책을 낸 분이라 그분께 보냈던 사람, 그 아이도 지금 깨끗하지 않다면은 그 아이하고 두 번째. 근데 제가 클로자핀 쓴 환자가 이제 한 150명쯤 될 것 같아요. 다 좋아져요. 하루는 다 좋아져요. 그리고 약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판단하니까 다 줄일 수 있고, 약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나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건 망상이야, 이건 병 증세야, 이건 정신병 증세야 하면 약은 내려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평가에서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상담하시는 분이나 이 선생님들도 의사한테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더라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의사 표시를 하셔도 돼요. 해도 된다고. 입원실을 94년도부터 2001년 동안 7년 성남에서 할 때, 그때 이 병동 수간호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제도가 뭐 금방 생기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입원실을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걸 이제 이런 납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갖다가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재활을 하려니까, 이건 뭐 약 때문에,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아무것도 뭘 갖다가 시킬 방법이 없다. 이게. 맨날 10시간, 12시간 자고도 졸려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 갑갑하면 이제,
잘못 저한테 보냈다가 의뢰를 한 의사가 따로 있는데 그 환자를 설득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보내버리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제 20대 아이들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클라이언트는 자꾸 지원받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겁 안 내셔도 환자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이해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걸 한두 명씩 경험하게 되면은 이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도 이런 소리 잘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해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있거나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건 터놓고 얘기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우리 김 소장님, 제가 여기 계속해서 온다면은요, 예. 쌤 와주시야 좋지. 저희들. 상담원 선생님들이, 정신보건 상담원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 이 자리에 앉아주길 바래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게 되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저는 자꾸 타켓이 거기에 가 있는데 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맨날 약 다 줄여놓은 사람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도 이미 다 했던데 사실. 그리고 지금 다음번 시간에 뭘 하겠다고까지 해놨는데 건강한 아기 71명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그걸 일부러 하려는 이유가 제가 그 종각입니다. 그거 해보고 더 이상 호응이 없으면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아기가 30년 일했더니 70명 넘게 태어나더라. 이게 가능한가를 갖다 설명하면 모든 답은 거기 있어요.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엊그제까지 지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 제가 글 그렇게 쓴 것만 가지고 동료 정신과 의사들이 권영타의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실제로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좀 점잖게 표현하는 사람. 아, 그 선생 좀 면해야지. 그건 좀 점잖은 거예요. 진짜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건 젊은 날부터 그랬어요, 젊은 날부터.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전파시키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약물이 내일이 아니라 그런다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다행히 정신보건 상담은 자격 여건에 약물에 대한 걸 알고 공부하고 환자들한테 가르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전 이것만 가지고 올라 그래요. 약을 뭐뭐 쓰고 있다는 걸 여기 보면 다 정신병 약 쓰는 건 여기 다 있다고. 제가 주로 쓰는 게 한 12가지 둘, 너희, 여섯, 여덟, 한 13개 적혀있는. 아무튼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조현병 환자는 없다. 아마 1000명에 한두 명 같아요. 지금 제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환자는 1000명에 한두 명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어떤 발견을 할지를 몰라요. 지난번에 그 사례연구 38번 클로자핀 소량의 아주 자기의 기능을 갖다 100% 찾았다는 제가 의성 가서 그거 찾고 얼마나 제가 흥분을 했는데 제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제가 임상의사로서 처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은 환자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못 찾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여행이 클로자핀 줘가지고 좋아진 사람은 좋아지는데 1차 약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원래 기능으로 회복 못하던 사람이 클로자핀을 100ml 이하의 유지 용량 가지고 100%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게 회복의 정신병원 이야기 있고 우리 카페 사례 연구 38번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것까지 사실 그 칼럼에는 기중한 저자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 같이 알고 느끼고 공유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례 연구 38번 같은 경우도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클로자펜을 안 썼는데 클로자펜 써가지고 뭔가 확 달라지는 사람을 갖다가 느끼고 봐야 그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은 같이 오래 작업을 하다가 보면 저절로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관 그 약물가 하나 있어. 이거는 그 카페에 항상 있어요. 예, 카페 칼럼에 항상 있고 제가 앞으로 놓으면 이 약에 대해서만 적어 갖고 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자 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하는 거는 미리 읽어보시고 한 장쯤 본인이 프린트 해갖고 오셔도 돼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사실 뭐 약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은 다 아는 게 좋죠. 그래야 환자들이 뭐 약 먹고 있으면 급진적으로 의사 바꾸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하나쯤 덜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저 의사 선생님은 저 환자를 볼 때 저 환자라고 보고 보는 건지 또 그거하고 무슨 그런 질문이 있는겨? 예, 에이, 의사가 별놈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환자 오면은 전만 조현병 환자 그러고 인간 같다 이렇게 보는 놈도 있을 거고 예, 그죠? 예.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 뭐 별별 인간이 어디를 가나 다 있나 보다 생각하면 그만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겨?